우리가 키워낸 스타를 한국에 빼앗겼다. 태국의 유명 일간지 방콕포스트의 편집실에서 한 여기자가 분노에 가득 차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포스트의 문화부 기자수린 타나폰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태국 언론과 국민들이 얼마나 큰 오만과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고백하고 싶어서예요. 2016년 블랙핑크 리사의 데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문화부 신임 기자였어요. 그때 저는 자부심에 가득 차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죠. 태국이 키워낸 보석 한국 K-팝 시장 진출. 얼마나 자만심에 차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당시 태국의 모든 언론이 비슷했어요. 우리가 발굴하고 키워낸 인재 태국의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큰 착각이었어요. 이 리사의 실제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그녀를 진정한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선발 과정은 제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닌 수개월에 걸친 철저한 평가와 교육이 이루어졌죠.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아이돌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춤, 노래는 기본이고 언어, 예절, 인성 교육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리사는 이 시스템 속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단련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태국 언론들은 이런 사실은 외면한 채 마치 리사가 태국에서 이미 완성된 스타였다는 식의 보도만 쏟아냈어요. 우리의 천재 댄서 태국이 낳은 천재 아티스트라는 제목의 기사들로 국민들의 자부심을 부풀렸죠. 돌이켜보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미 그때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철저한 교육 시스템, 체계적인 프로듀싱, 완벽한 품질 관리까지. 그야말로 K-팝이라는 장르를 하나의 정밀한 과학으로 만들어낸 거죠. 블랙핑크의 데뷔 무대를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태국에서 연습생 시절의 리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완벽한 퍼포먼스, 세련된 스타일링 프로페셔널한 무대 매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했어요. 이 리사가 원래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 태국의 타고난 재능이 통했다는 식의 자화자찬만 늘어놓았죠. 한국의 치열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한 채로요.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태국의 인재를 빼앗아갔다는 식의 부정적인 보도까지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증거들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블랙핑크는 세계적인 걸그룹이 되었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 8천만 명을 돌파하고 전 세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K-팝의 새 역사를 썼죠. 이건 분명 한국에 완벽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만심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어요. 리사의 성공이 마치 태국의 성공인 것처럼 포장하기 바빴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오만함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치열한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와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요. 한국의 시스템을 벗어난 순간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였어요. 2019년 4월 블랙핑크가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방콕 포스트 편집실에서 그들의 무대를 지켜보며 취재 기사를 쓰고 있었죠.
태국 출신 리사 미국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으로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기사가 너무 부끄러워요. 리사의 성공은 우리 태국 사회 전체를 들뜨게 만들었어요. 유명 정치인들은 연설할 때마다 리사처럼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며 자화자찬했고 방송에서는 연일 태국이 배출한 월드스타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의 자부심을 부풀렸죠. 특히 리사 본인의 태도는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인터뷰에서 제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늘어났죠.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은 점점 그녀의 입에서 사라져 갔어요. 태국 언론들도 이런 리사의 태도 변화를 반겼어요. 한국의 도움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던 스타 태국의 재능이 통한 것이라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죠. 저 역시 그런 기사를 쓴 것을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냉정히 돌아보면 리사의 성공 이면에는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습, 세계 시장을 겨냥한 철저한 기획, 최고 수준의 프로듀싱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와이겐테어테인먼트의 트레이닝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춤과 노래는 기본이고 무대 매너, 카메라 앵글, 인터뷰 기술까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가르쳤죠. 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전문성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SNS 활용법, 해외 팬들과의 소통 방식, 각국 문화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죠. 이건 분명 개인의 재능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과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않으려 했던 거죠. 리사의 성공이 마치 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 없이도 된다는 자만심이 커져만 갔죠. 심지어 일부 연예 기획사들은 우리도 K-팝 스타일의 아이돌을 만들자며 나섰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댄스 연습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무작정 따라하기에만 급급했어요. 이 리사도 점점 더 자신감에 도취되어 갔어요. 블랙핑크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는 식의 발언이 늘어났죠. 마치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 덕분인 것처럼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국 내반한 감정도 조금씩 커져갔어요. 한국이 우리 인재를 데려다 쓴다. 우리도 K-팝만큼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죠.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한국은 이미 그때 문화산업의 초강대국이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을 키워내며 전 세계를 매료시켰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시스템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자만심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고 결국 리사는 태국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2023년 8월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들떴어요. 마침내 우리의 공주가 돌아온다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기사를 썼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마지막 자만이 될 거였어요. 리사는 화려하게 귀환했어요. 수원 납품 공항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렸고 태국 정부는 공식 환영식까지 열었죠. 이제 태국에서 더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는 리사의 말에 모두가 환호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곧 맞이하게 될 쓰라린 현실을요. 첫 번째 솔로곡 준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한 곡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을 매달렸는데 여기서는 겨우 3-4명의 스태프가 전부였죠. 녹음실 시설도 안무 연습실도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었어요. 한국에서는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완벽한 퀄리티를 위해 밤새워 일했는데 여기서는 30명도 안 되는 인원이 허둥지둥 촬영을 이어갔죠. 리사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결국 발표된 곡은 기대 이하였어요. 한국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퍼포먼스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영상 퀄리티도 현저히 떨어졌죠. 곧바로 표절 논란까지 불거졌어요.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한 예술이었어요. 작곡, 작사, 안무, 의상, 헤어, 메이크업,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죠. 그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완성된 아티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YG는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 수십 번의 품평회를 거쳤고 안무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점검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커녕 기본적인 관리 체계도 없었죠. 리사도 점점 지쳐갔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여기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의상이 늦게 도착하고 연습실 음향시설이 고장나고 스케줄 관리가 엉망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저는 취재차 만난 한 스태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몇 달 만에 따라잡으려 했으니까요. 한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어요. SM, YG, JYP 같은 대형 기획사들은 수천억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고 전문 인력을 양성했죠.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의 기획사를 취재했을 때 가장 놀란 건 그들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연습생 한 명을 데뷔시키기 위해 보컬, 댄스, 외국어, 인성 교육까지 모든 분야를 철저하게 가르쳤죠. 심지어 은퇴 후 진로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했나요? 리사의 타고난 재능만 믿고 시스템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만심만 가득했죠. 그 대가는 생각보다 더 혹독했어요. 해외 언론들의 혹평이 이어졌고 글로벌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팬들은 더 이상 리사가 예전의 리사가 아니다라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는 알아요. 한국의 K-팝 시스템은 결코 단순한 연예 산업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과학이자 예술이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투자의 결정체였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그 가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죠. 방콕 시내의 대형 스크린에서 리사의 솔로 무대가 매일 재생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대신 깊은 후회와 반성이 밀려왔죠. 태국 포스트의 문화부 기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글로벌 차트에서 리사의 이름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블랙핑크 시절 늘 상위권을 지키던 그녀의 순위가 추락하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는 아예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국제음악 페스티벌이나 시상식에서 리사를 더 이상 초청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블랙핑크 시절에는 그래미, MTV 어워즈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았는데 이제는 달랑 태국 국내 행사 몇 개가 전부였죠. 한 미국 음악 전문가의 인터뷰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리사는 K-팝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잃었다. 이건 단순히 소속사를 옮긴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시스템과 브랜드를 포기한 것이다. 전국을 찌르는 말이었죠. 한국의 K-팝 시스템은 철저히 계산된 과학이었어요.
곡 하나를 발표할 때도 전 세계 시장의 반응을 분석하고 각 나라별 맞춤 전략을 세우고 소셜미디어 반응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죠. 그야말로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글로벌 마케팅 능력은 놀라웠어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산했죠. 24시간 가동되는 번역팀, 각국의 미디어와 협력하는 PR팀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국으로 돌아온 리사에게는 이런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죠. 팬들과의 소통도 줄어들고 해외 미디어 노출도 감소했어요. 글로벌 스타가 순식간에 로컬 가수로 전락한 거예요. 더욱 아이러니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태국 내 반한 감정은 더욱 거세졌다는 거예요. 한국이 리사의 재능을 억압했다. 이제 태국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이 퍼져나갔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향한 적대적인 보도를 쏟아냈어요. 태국의 인재를 착취하는 한국 우리도 한국 없이 할 수 있다는 식의 기사들이었죠. 저 역시 그런 기사를 써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정작 한국의 반응은 차분했어요. 그들은 리사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K-팝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해 보였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같은 글로벌 스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요, 취재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의 글로벌 스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 체계적인 시스템, 더 혁신적인 기술, 더 새로운 콘텐츠로요. 그들에게 있어 K-팝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산업이었어요. 한 한국 기획사 관계자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2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키우는 거죠. 그들의 자부심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결국 리사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개인의 재능만을 과신했던 우리의 오만이 빚어낸 결과였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이 실패는 단순히 연예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자만심은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을 향한 적대감이 커져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10월 방콕의 한 카페에서 로제의 신곡 아파트를 듣고 있었어요. 블랙핑크의 또 다른 멤버인 로제는 YG에 남아 솔로로 성공적인 데뷔를 했죠. 전 세계 아이튠즈 차트 1위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10 진입 리사의 태국 솔로곡과는 너무나도 다른 성과였어요. 같은 블랙핑크 출신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분명했어요. 로제는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 안에 남았고 리사는 그 시스템을 떠났죠. 이런 현상은 비단 연예계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태국 경제 전반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 없이도 태국은 잘 살 수 있다. 방콕 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가 쓴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태국 공장 철수설이 나왔을 때의 일이었죠. 우리는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로제의 성공은 우리의 자만심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시스템을 신뢰했고 그 결과 더 큰 성공을 이뤄냈죠. 반면 우리는 중국이면 충분하다며 한국 기업들을 내몰았어요. 마치 리사가 한국의 시스템을 떠나 실패한 것처럼 우리 경제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첫 번째로 철수를 선언했어요. 30년 넘게 운영해온 방콕 근교의 가전제품 공장이었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기업이 곧 들어올 거야 라며
우리는 또다시 오만한 판단을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던 3천여 명의 직원들이 한순간에 실직자가 됐어요.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죠. 한 협력업체 사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삼성이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진 회사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현대자동차였어요. 태국 동부 라용 지역에 계획했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죠. 4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지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로제는 아파트 활동을 통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어요. 미국 MBC, 영국 BBC의 메인 뉴스에 그녀의 소식이 실렸고 각종 시상식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죠. 반면 리사는 태국 국내 행사 몇 개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어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LG전자, SK하이닉스 등 다른 한국 기업들도 하나둘씩 태국 투자를 철회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발길을 돌렸어요. 마치 리사의 글로벌 팬들이 로제에게로 옮겨간 것처럼요. 태국 경제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고 실업률은 치솟았죠.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우리의 오만한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르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한 경제 전문가의 분석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태국은 한국의 시스템을 너무 얕봤다. 단순히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다. 로제와 리사의 엇갈린 운명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검증된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만에 빠진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요. 태국 경제는 지금 그 쓰디쓴 교훈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한국이 이룩한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들의 시스템, 노하우, 기술력은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실이었어요. 우리의 자만심이 그 가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죠. 오늘 아침 제가 일하는 방콕 포스트 사옥 앞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실직자들이 모여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였죠. 그들 중에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있었고 현대자동차 공장 설립을 기다리다 실망한 나용 지역 주민들도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로제가 미국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하는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태국의 한 쇼핑몰에서 소규모 공연을 하는 리사의 사진이에요. 너무나도 상반된 두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오만했던 선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태국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어요. 한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제안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죠.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를 새로운 전기차 생산기지로 선택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한국의 철수를 보며 태국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했죠.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곳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를 망설였어요. 지난주 저는 한 특별한 인터뷰를 했어요. YG 엔터테인먼트의 한 프로듀서였죠. 그는 로제의 성공과 리사의 현재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K-팝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30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한다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한 명의 스타를 키우기 위해 수백 명의 전문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의 말은 우리 경제 상황과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연구개발센터를 만들고 현지 인재를 양성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했죠.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방콕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그들이 이룩한 건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닌 시스템의 완성도였다. 이제야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얼마 전 라용 지역을 취재했을 때 한 주민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려 했는지를 이제야 그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졌고 오만함은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발전은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성장할 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된 거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죠. 그들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열한 노력과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거예요. 로제가 그래미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가장 먼저 한국의 시스템에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이 모든 영광은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제는 더욱 무겁게 다가와요.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야 해요.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언젠가 한국처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기사를 쓰려고 해요. 제목은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에요. 더 이상의 자만도 오만도 없이 진정한 배움의 자세로 시작하는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수린 씨의 정확하고 올바른 취재 덕분에 한국 그리고 K-팝의 진정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취재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